너무 많은 과도한 대출을 받지 마시고요. 대출은 항상,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DSR 40% 너무 큰 돈이거든요. 자기소득, 세전소득의 40%를 원리금으로 낸다는 거는 뭐 딴 거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큰 돈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소득의 20에서 25% 내에서 주거비, 여기서 원리금 대출액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거를 커버하는 수준에서 주택을 마련하셔야지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서 자기가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은행을 가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출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가지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주담대금리가 지금 안 내려가는 중입니다. 사실 주담대금리가 좀 요지부동인 거는 원래는 이제 한은이 11월, 12월에 기습금리 인하도 있었고 기대금리 인하도 있었고 지금 1월에도 금리 인하 할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그리고 25년 바뀌었으니까 대출이 총량 제한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출 총량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출은 GDP의 3% 정도 금액에서 총량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이제 3% 중반이니까 대출은 성장보다는 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그래서 가계대출은 3%니까 한 60조 원대 정도의 그 증분을 룸으로 두고 있는데, 그중에 정부가 공공대출로 상환을 고려하면은 한 30조, 25조는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민간대출에서는 월에 한 3조 빌려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작년 말에 막혔다가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열어주니까 대출 신청자는 조금 많은데 금리가 안 내려가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대출을 많이 신청할 것 같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의 가격은 돈 빌리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갑니다, 신청자가 많으면은.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거는 금리가 안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자가 적진 않다,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일 매경기사 잠깐 읽어드리면요.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이 KB, 국민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죠. 여기 작년 11월 잇따라 가계대출 제한사항 일부 완화 조치를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고, 여기서 주담대 무기상품인 MCI, MCG 가입 제한 해제 이런 걸 다 해줬습니다. 이게 주담대랑 동시에 가입하는 그런 보험인데, 이게 없으면은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을 지금 이제 빼냐 마냐를 가지고 또 대출을 제한 한 번 더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해버리면 대출 금액이 쪼가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완화해 줬으니까 이제는 대출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일 국민신한, 하나은행,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가 연 3.49에서 5.98이고요. 12월 기준으로 연 3.39에서 5.85인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금리 하단이 0.1%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0.1%포인트 12월 대비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금리가 안 내려온 거죠. 사실 그 안에 하는 금통위 금리 인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높은 이자가 거래 부담을 높이는 요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존경하는 하나증권의 은행 애널 김도하 애널 레포트인데요. 제가 하나증권이랑 같이 일하면서 은행 레포트를 많이 읽었었는데, 요거가 뭐냐면은 은행들도 결국은 돈을 빌려서 은행채를 찍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요거가 은행채 금리입니다. 빨간 선이. 빨간색이 은행채 금리고, 은행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반영해가지고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언제냐면은 23년 1월에는 은행채를 5%에 찍었는데, 그 전에는 뭐 은행채를 1%대 찍었으니까 대출금리가 낮을 수가 있었죠. 근데 23년 1월 안 좋을 때 막 은행채 4, 5%에 찍었다가 요새는 3%에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채 5년 금리를. 그러니까 은행이 3%에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검은색 실선이 대출금리인데, 검은색 실선은 은행채보다 항상 위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은행채가 조달금리라 한다면은 여기에 그 상품 마진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대출 주담대 금리 더 높았어요. 그래서 늘 높았습니다. 얼마나 높았냐면은 늘 적게는 그냥 50bp에서부터 많게는 1.5% 이상 높았습니다. 은행 그 대출 금리가. 그런데 유일하게 23년, 24년 요 두 개 연도, 23년, 24년 요 두 개 연도만 은행채랑 그 주담대 금리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채가 5%면 주담대 5%, 은행채가 3.5%면 주담대 3.5% 이랬거든요. 그럼 요 2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 다 아시는 22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경색화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시장에서 그 시장 부양을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법론들을 많이 썼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23년의 13 대책으로 거래 활성화 방식인데,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작동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작동했냐면은 금리가 튀는 구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여버리면은 주택시장이 완전히 이제 골로 가니까, 주택시장이 완전히 골로 가지 못하도록 은행에게 이제 고마진 장사를 하지 못하게 좀 막은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대비해서 상품금리를 조달금리랑 똑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제로마진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제로마진 대출 상품이었고 그게 불과 2년을 간 겁니다. 2년을 간 거고요. 근데 최근에 왜 금리가 튀냐? 은행의 조달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정부 눈을 안 봐도 되거든요. 정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위세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그 위세로 인해서 그냥 감독당국 얘기에 그냥 바짝 엎드려 있었는데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조달금리 3%인데 원래 대출금리는 4%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냥 4%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4% 받아도 가계대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서 많이 오실 거예요. 이러면서 4%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대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논리는 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깊은 관리 감독 하에서 역마진, 제로마진으로 했었던 게 이제는 그냥 시장 논리로 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개인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지난 2년이 대출에 있어서 더 좋았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좋았냐면은 그냥 명목 표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대출금리가 높아 보였지만은 그게 사실은 높지 않은 거였고요. 특히 작년 상반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도 3.5%인데 주담대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회사채 금리나 은행채 금리는 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3%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금리나 선반영해가지고. 근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랑 똑같았다니까요. 한국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늘 1에서 1.5%포인트 높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 역사상 가장 컸던 대출 완화 기한이었다. 근데 이게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왜 벌어졌지? 다시 또 같이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김도하 옛날에 장기로 보니까 항상 벌어져 있었고 23년, 24년만 이례적이었고 24년 말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냥 은행들이 이제 다시 돈 벌기 시작하나 보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부담이 오래 지속이 돼요. 오래 지속이 될 거고요. 대출 부담, 한국은행이 금리만 낮춰주면 대출 금리가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대출 부담이 지속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버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세계일보 기사지만은 강남권도 예외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올해 1월 16일에 금토미가 있습니다. 아마 6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내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적립금리 레벨이 한국 성장률이 이렇다면 중립금리 레벨이 2.25에서 2.5 수준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물론 저는 금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로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제 총재 발언을 보면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완화가 좀 없는 거죠. 저도 이거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국고채 3년이랑 주담대 금리 간의 갭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건 11년부터 제가 조사한 건데 11년부터 파란색이 평균적으로 1에서 1.25% 정도는 항상 났었는데 요즘 보면은 대출금리와 국고채 간의 갭도 0.5밖에 안 되거든요. 0.5밖에 안 돼서 아마 이게 11월, 12월 되면 다시 치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왔었는데 이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은 지금 주담대 금리가 원래는 사실은 더 높았었을 거를 이제 낮춰서 팔았었고 이제는 조달금리 내려가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이 금리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제 마진 좀 벌겠다 이런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9월 기준 뭐 이렇게 생각해 본 거랑 25년 1월 기준 하면은 아마 11월 내리고 12월 내리고 또 1월에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국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벌써 국고 3년이 2.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bp 이상 인하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국고 3년이 2.5%인데 주담대 금리가 3.6이나 3.7까지 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국고 3년이 2.9일 때 이제 주담대 금리가 한 3.7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3.7대에서 그냥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5년 지나고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 때 그때 완전 제로화 금리 시절에 주담대 5년 거치를 푼 게 있는데
그 2%대 주담대를 올해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 관련 수수료를 좀 싸게 하면서 우리 걸로 전환해라 이러면서 5년 전에 그 대출이 지금 2.5에서 이제 3.8이나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구 기준으로는 대출 부담을 느끼시는 가구들이 적지 않죠. 이제 연초 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지난 그거가 이제 올라온다 생각하면은 그 이자 마진을 버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출 수요가 짱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환 수요가 있고 신규 수요가 있으니까 전환 수요만 있더라도 뭐 3.3% 후반대에 유지할 요인이 충분하죠. 이거를 감독 당국에서 관리 감독해서 누르면 되는데 이제 누를 사람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그런 통제는 이제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늘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기준금리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리가 아닙니다. 개인은 상품금리를 이용해요. 주담대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합니다. 개인들의 기준금리를 사실 마뜩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상품금리의 기전은 이제 조달금리가 되는 건데 조달금리는 은행체 그리고 뭐 회사채 금리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 상품 금리는 그 조달 금리가 원가니까 거기에 가상 금리를 더합니다. 조달금리는 시장과 기준금리 영향을 받죠. 근데 가상금리는 정부 방침에 영향을 받거든요. 시장 환경 영향도 받는데 그 정부가 그걸 2년간 눌러왔고 지금은 누른 걸 냅뒀더니 이제 위로 뻥 튀어오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과도한 대출을 받지 마시고요. 대출은 항상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DSR 40% 너무 큰 돈이거든요. 자기소득, 세전소득의 40%를 원리금으로 낸다는 거는 뭐 딴 거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큰 돈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소득의 20에서 25% 내에서 주거비, 여기서 원리금 대출액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거를 커버하는 수준에서 주택을 마련하셔야지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서 자기가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DSR 40% 풀로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땐 주택가격 움직일 때마다 자기 1년치 소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